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제가 코인데스크에서 나온 러시아가 친근한 국가들과 스테이블 코인 정착을 도모한다. 뭐 요런 얘기. 이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주제로 해서 좀 특별한 영상을 만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오전에 영상이 나가는 거죠. 자, 근데 이 영상의 중요도는 별 5개 중에 별 5개짜리.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늘 나온 뉴스, 어저께 나온 뉴스를 딜리버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근간에 나왔었던 정치, 경제적인 이슈를 총망라해서 그 연결고리를 연결하다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윤곽이 과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과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도 한 여기서 5년 정도 지나면 제가 아마 해제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중요성이 있어요. 강달러 상황이에요. 전체 지금, 전 세계가. 그래서 사람들은 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강달러이기 때문에 신흥국들은 이제 전부 다 무너질 거다. 중국은 무너지고, 자, 브릭스, 오페크를 선두로 한 그런 국가들은 위기에 처하게 될 거다라고 대중들은 지금 외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지난 과거 역사와 아주 많이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스위프트 1이었죠. 근데 스위프트 1은 파괴돼가고 있는 현재 시점이고, 스위프트 2가 이미 이것을 통해서 러시아의 스테이블 코인, 이것을 친근한 국가들과 도모함으로써 이미 시작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것은 XRP하고 궁극적으로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이제 드려볼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이제 반감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캐릭터 자체가 성향이 되게 짙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극명하게 갈려요. 아마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거의 80% 이상이 미국을 좀 약간 디스하거나 중국에 관해서 좀 우호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을 좀 안 좋은 사람, 뭐 공산당 취급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적인 시각의 교육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자란 교육과 미디어에 어떤 뭐 중독돼서 저는 그런 게 뭐 탈바꿈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논리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달러는 41.73%에서 43.38%로 조금 미온적인 상승이 있었어요. 이 비율이 IMF 통화 바스켓에서 얼마 전에. 그리고 유로화는 30.93에서 29.31로 줄여놨어요. 엔화는 10.92에서 12.28로 올려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점이 뭐냐면 달러 대비해서 위엔화를 한 3배 정도 비율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 수치만 직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승률 자체를 백분율로 나누면 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엔화와 파운드화는 수치를 줄여놓은 현재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강달러는 오히려 위엔화의 타격을 급격하게 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은 유로화와 엔화와 파운드화 이 선진국들이 쉽지가 않은 현재 상황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정치 질서, 경제 체계는 어땠냐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면 양털 깎기가 들어갔죠. 그게 기존에는 신흥국에 타격을 줬어요. 왜냐면 그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게 있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지속적으로 올려서 양털 깎기를 유도하면 지금은 G7이나 선진국들이 위태위태해요.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신흥국들 타격보다 환율보다는 아마 G7이 더 쉽지가 않은 현재 상황일 거다. 이거를 수치적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엔 그렇고 아마
전문가들 칼럼이 아마 그런 게 몇몇 개 앞으로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됐냐? 저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 기존에 어땠나요? 자, 기축통화국인, 자, 미국이 기존에는 이 달러가, 자, 석유 기반으로 해서 페트롤 달러라는 어떤 그 명칭이 있었잖아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막 3차 산업, 산업혁명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미국은 점점 강성해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는 달러를 본인들의 외환 보유고에 어느 정도 쟁겨놓으려고 많이 노력들을 했었죠. 기존에는 그렇게 했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깨져버리는 상황이 발발해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오페크를 위시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으로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위에나를 오일 트레이드에 쓰기 시작을 해요. 기존에는 달러만 사용을 했는데 오히려 달러를 베이스를 깔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위에나를 베이스를 깔고 사용을 하려고 시작해요. 자, 미국에선 사실 이게 경악할 일이거든요. 자, 에너지의 중요성이 아직까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재생에너지,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태양열이라든가, 우리가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가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술이 만약에 엄청나게 진보해 있다면, 사실상 이게 의미 없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기술이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달러를 사용 안 한다. 자, 달러의 어떤 그 사용 비율을 낮춘다?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 이런 거죠. 이번에 푸틴이,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진행시키면서 사실은 이 문제도 사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길어지지만 사실 이것도 유로와 나토가 사실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건 우크라이나지 사실은 유로에서 만약에 러시아 쪽으로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우크라이나를 동진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게 없었다면 이런 일이 발발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예전에 이제 러시아와의 조약을 어긴 것은 사실은 나토였어요. 우크라이나를 앞세워서. 그래서 러시아가 자, 침공을 했죠.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자,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죠. 스위프트에서 제재를 시켜. 그래서 이런저런 무역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푸틴이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냐? 그래, 스위프트 안 써. 달러 우리 국제 교역에서 사용하지 않아. 천연가스부터 해가지고 석유부터 해가지고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푸틴 대통령 미국 크크 스위프트 달러 안 쓴다 빙신 이렇게 딱 돼버린 거고 중국은 옆에서 살살 웃으면서 한번 해봐. 이미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 딱 이렇게 해놓은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래서 이거예요. 딱 이거죠. 그냥 SPFS 이미 완성해놨고 SFMS, CIPS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는 와중 자, 이 국가들을 위시해서 자, 군사훈련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에 관해서 같이 체인 벨트를 엮어서 움직인다던가 페이먼트에 관해서 이게 같이 움직인다던가 하여튼 이렇게 지금 현재 미국의 달러의 헤게모니가 점점 어떤 그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재 시점. 자, 여기서 그래서 오늘 또 갖고 왔는데 딱 이거예요. SFMS, SPFS, CIPS, 그리고 리플의 ISO, 그리고 중간에 브릭스가 껴있고 여기 그 오페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페크도 여기 들어갈 거고 하여튼 지금 현재 구도가 이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대로예요. 남미에 있는 브라질이라든가 그리고 러시아 인디아 그리고 중국을 위시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뭐 사우스 아프리카 해가지고 그리고 오페크 국가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보면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이 GDP, GNP가 되게 열악하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 힘이 없는 국가들인데. 그거는 그 개인의 생각이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언급하시는 분이 실제로 지금 현재 이 국가들의 지금 어떤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지, GDP, GNP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국제정치학을 배워서 졸업을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딱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오페크가 페트롤 달러 체인을 끊어버리고 페트롤 위에나로 형성해 버렸다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게 사실 새 질서가 이제 생긴 거고, 그리고 또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 미국은 쿼드를 외치면서 쿼드가 대만을 보호해 줄 거야 라는 얘기를 강하게 했었죠. 얼마 전에도 강하게 했었죠. 거기에 인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여기 보시면 연해주 찾은 푸틴, 러시아, 중국, 인도 공동 군사훈련 참관. 그러면 인도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 인도는 어디 편이에요? 인도는 쿼드에 가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런 거야. 조카 딱 이러는 거죠. 미국에다 대고. 하려는 대로 뭐 하는 것도 없고 지들 마음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본인들 입장에서는 싼 값의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와 지하 자원을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하거든. 본인 살찌우기 위해서 GDP, GNP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싼 값의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딱 지금 딱 이런 거죠. 예,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사람들은 뭐 미국이 대만을 뭐 어떻게 해준다 이런 얘기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뭉쳐 있다는 거지. 예. 거기다가 인도가 빠져 있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뭉쳐 있으면 이거는 군사적으로 과연 어떤 힘을 발휘할지 그것에 관해서 생각을 객관적으로 안 해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뉴스만 보고 모든 것을 그냥 다 판단해버리는데 이게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미국의 말이 듣나? 하여튼 그래요. 저희 이제 제가 바라보는 뷰를 보고 아마 오늘 영상에서도 사람들 의견이 아마 분분할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제가 어떤 이쪽에 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생각하는 관점이 좀 예전서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 달랐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중국 얘기나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아마 불편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고 더더욱이나 이게 에너지 문제와 식량 자원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시간이 202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다 보면 전력 배급제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은. 유로존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미 그런 뉘앙스의 발표들이 하나둘씩 그래서 제가 이따가는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나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전 세계의 어떤 어떤 사상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좀 불편하지만 사회주의 쪽으로 서서히 지금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단일 정부, 단일 통화 체계로 지금 서서히 가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이게 상당히 껄끄러운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가 뭔데, 너가 뭘 이걸 왜 예언을 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 찰리 브라운이란 사람이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 라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아마 인지를 하시지 않을까. 어쨌든 코인도 그렇습니다. ETF가 비트코인도 승인이 안 나 있는 현재 시점이긴 한데 사실 제가 보는 ETF의 승인 시점이 있어요. 그건 이제 미국의 금리하고 사실 결부되거든요.
그 내년 어느 시점인데 그거는 추후 영상에서 이제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뭐 재미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저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이 영상에 주입하면서 저 스스로도 정리가 됐던 것 같고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따가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